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개막했는데요. 혹시 올림픽 챙겨보셨나요? 글쎄요, 올해는 개막식도 잘 안 보게 되고 그냥 올라오는 그냥 유튜브나 사이사이 올라오는 뭐 하이라이트나 뭐 짤방 정도만 보는 것 같습니다. 꼭 굳이 경기를 좀 잘 챙겨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하이라이트 위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경기도 경기지만 이번 올림픽에 그 방송 관련 사고가 SNS에 많이 언급됐는데요. 네네. 그 특히 개막식 때 국가 소개 관련해서 그 MBC가 성의 없는 사진을 좀 쓰면서 국제적으로 문제도 됐고 사장이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개막식도 그렇고 좀 경기 해설도 너무 비전문적이고 좀 감정 과잉인 해설이 많아가지고 SNS에 지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1호기도 그게 관련된 글을 쓰셨죠. 네, 그 양궁이 남녀 모두 금메달을 땄는데요. 일단 뭐 축하하고. 그렇죠. 그 얘기죠. 경기를 보는데 해설이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쉽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에 맞는지만 볼 줄 알고 점수 덧셈만 할 줄 알면은 뭐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10점 맞으면 10 이러면서 환호하면 되고 9점 이라면 괜찮습니다 이러면 되고 8점은 뭐 너무 긴장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멘트만 중간에 섞어주면은 결승까지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환호하면 되는 거니까. 네, 좋아요. 네, 10점! 자, 10점이 필요한 순간에 10점을 쏘는 이런 막내. 또 했습니다. 또 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재덕입니다. 그 감정 과잉에다가 좀 뭐 비전문적이고 또 상대 선수를 좀 배려하지 않는 그렇죠. 이런 게 예, 좀 올림픽 때마다 항상 이게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게 지적된다. 예. 왜 계속 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보통 그 메달 딴 선수들이 해설로 초청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중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또 경기가 가열되면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흥분하기 마련인데 그 함께 중계한 아나운서도 같이 흥분하니까 되게 걷잡을 수 없는 중계가 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함께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 캐스트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용어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수는 좀 흥분을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율하고 적절하게 또 수위 조정도 좀 해주고 특히 경기 내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수의 시각이나 견해를 좀 끌어내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목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흥분해 버리니까 예. 그래서 뭐 좀 그런 점이 아쉽죠. 그 3개의 방송사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뭐 네. 해설자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좀 선수들을 뭐 애초에 좀 초청 해설로 앉히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때 보면은 정말 선수니까 딱 짚어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또 탁월한 그 시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 얘기를 듣고 뭘 볼 때와 전혀 모르고 볼 때는 완전 진짜 확연하게 차이 날 만큼 좀 중요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예전에 그 심건호 선수가 레슬링 중계할 때 예. 그 너무 감정적으로 중계해서 네.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예, 기억납니다. 뭐. 그때 많이 화제가 됐죠.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 거의 욕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해설 본 적 있나요 혹시? 요새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 신건호 선수가 잘못한 거는 뭐 맞죠. 기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방송사에서 너무 준비 없이 중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수를 옆에 앉혀놓고 좀 무리하게 방송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신건호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엄청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신건호 선수가 예.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설명을 할 때를 보면 이게 세계 뭐 올림픽도 2연패하고 뭐 체급 달대에서 우승도 하고 막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 디테일이 야 진짜 저 정도까지 생각하고 기술을 쓴단 말이야 할 정도로 엄청 대단하고 그 설명을 되게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해설에서 나왔으면은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 평소 방송을 안 하는 이 방송 비전문가의 선수들이야.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이 방송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나운서는 좀 중간에서
좀 충분히 맞습니다. 이렇게 예. 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예.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듣다 보니까 든 네. 생각인데 음. 방송사에서 이제 너도 나도 누구를 섭외하는지 엄청 경쟁적으로 좀 그런 게 있죠. 많이 예. 할애를 네. 하는데 네. 정작 어떻게 해설을 할 것인가에는 음. 좀 많이 부실한 면이 없지 않나 그냥 생각이 섭외할 때 좀 매달 옆에 많이 앉아봐 딴 있어라. 네. 안 힘들다. 보통 예. 그렇게 섭외를 하겠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나저나 이번에 올림픽에는 혹시 어떤 네. 경기가 인상적이었나요? 제 경기를 꼭 많이 챙겨보는 건 아닌데 어제 네. 좀 우연히 제가 또 태권도 경기를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역시나 좀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좀 태권도 경기가 이 막 발펜싱을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발펜싱 예, 느낌 막 발로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찌르기만 하다가 나중에 또 막 뭐 등을 돌리고 막 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사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좀 네. 부끄럽기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SNS에서 요새 터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그 장면이 몇 개 겹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 터치 게임 좋네요. 네. 저는 이번에 탁구였죠. 17세 그 신유빈 선수. 아, 예. 예. 아주 어린 선수고 이 선수와 예선에서 시합한 그 58세 니시아리안 선수. 룩셈부르크 대표로 나왔던데 중국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분이 이제 2000년 시드니 대회 때부터 이번 도쿄 대회까지 5회 진출이잖아요. 예. 이거 벌써 20년이잖아요. 네. 신유빈 선수가 17세니까 이분이 첫 올림픽 나왔을 때 신유빈 선수는 태어나지도 않은 거죠. 근데 그렇죠. 둘이서 이제 예선전에서 떡 붙었는데 7세트까지 풀세트 접전을 벌이더라고요. 사실 58세면 발이 떨어지지 않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이게 가능하나 싶었는데 정말 팽팽하게 풀세트 접전을 벌이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솔직히 좀 경이롭더라고요. 특히 그 선수가 결국 지기는 했는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오늘 나는 내일보다 젊다.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도전해라 라는 말이 이게 올림픽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그렇고 사목이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집에 TV가 없어서 네. 솔직히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네. 제가 이제 주말에 본가에 가서 이제 아침부터 TV를 틀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제 나가야겠다 했는데 네. 이게 하나가 끝나면 또 뒤에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TV를 켰는데 네. 다 보고 배구까지 보고 나니까 뭐 10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엄청 빡빡한 스케줄을 하루 보냈던 게 되게 인상적인 기억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 지역 친근 이 시사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또 올림픽에 이 경남 출신이라든지 뭐 경남에 소속돼 있는 네. 선수 이거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오늘의 숫자는 기사 매일 작성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치고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이런 거 꼭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이건 진짜 숫자 이거 막 핵심입니다. 예. 중요한 스킬입니다. 네, 예, 중요하죠. 예. 네. 그 경남 출신 올림픽 출신과 그다음 소속돼 있는 선수가 15명입니다. 15명. 예. 예. 15명 혹시 누가 있을까요? 예. 제가 열심히 사실 검색을 하려고 막 이랬는데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 이게 네. 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참 미안한데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없는데 이제 15명은 이제 저희가 경남도 체육회에서 이렇게 명단을 받았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14명이 넘어왔는데 제가 한 명을 찾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15명. 예. 네. 뭔가 잘못이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자 사격에 박희문, 진종호, 추가은, 배상희, 한대현 선수, 네. 펜싱 박상영 선수, 역도의 한영목, 강윤희 네. 선수, 네. 농구 박혜진, 한음지, 강인슬 선수, 수영 요거 제가 찾은 분입니다. 정현영 선수, 배구 박은진 선수, 야구 양희지 선수, 그리고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에 천종원 선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를 치른 선수 이름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활약상은 어떤가요? 예, 모두 좀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메달 소식은 뭐 좀 없지만 메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축제인데 즐겨야죠. 그렇죠. 그 사격은 아쉽게 결선 문턱에서 계속 좀 탈락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몇 종목이 아직 좀 남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펜싱 박상영 선수는 제가 주말에 봤던 경기 중에 하나인데 네. 대진운이 참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필 그 세계 랭킹 1위를
8강에서 만나가지고 아쉽게 졌습니다. 그렇죠. 랭킹 1위한테 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결승에서 만났으면 은메달 아닙니까? 달리의 랭킹 1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운이 없는 게 맞네요. 대진운이. 예. 네, 또 한 명이 있는데 네. 진짜 아까운 경기를 펼친 선수 중에 그 역도의 한명복 선수가 있습니다. 그 4위를 기록했는데 3위와 딱 1kg 차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역도에서 1kg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1kg하고 또 다르긴 하죠, 사실. 그렇죠. 네, 과장에서 그런 얘기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들 수 있는 한계의 무게에 다 다르면은 머리카락 하나만 탁 올라가도 그걸 못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짜 1kg 예. 그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 노력이 보상받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예. 그 여자 농구 며칠 전에 스페인과도 붙었죠. 네네. 예, 스페인 농구가 좀 강한가요? 네, 셉니다. 그 남녀 농구 모두 세계 정상급 수준이고요. 여자 농구는 세계 랭킹 한 3위 정도 됩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진짜 잘한 경기 같은데 예. 4점 차로 졌잖아요. 아, 네네. 끝까지 좀 추격을 했고 또 경남 지역 그 출신 선수인 네. 박혜진, 한엄지, 강희슬 선수가 또 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그 강희슬 선수 국내에서도 되게 그 실력을 인정받는 에이스급 선수인데요. 3점 슛이 워낙 뛰어나서 그 별명이 요즘 NBA에서 가장 핫한 선수죠. 스테픈 커리 이름하고 붙여가지고 스테픈 이슬이 별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 하이라이트들을 보니까는 뭐 슛뿐만이 아니라 뭐 돌파나 이런 개인 공격력이 아주 좀 빼어난 기량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국제 무대에서도 잘 통하니까 외국에서도 좀 주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기량이 괜찮았습니다. 예. 네, 그 여자 배구는 어제 저녁에 네. 케냐와 예선 2차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네, 승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좀 봤죠. 경기 참 많이 늦게까지 했습니다. 뭐 혹자는 시차 때문에 늦게 한다고 하는데 일본하고 시차는 없고요. 30분이죠. 30분. 제가 이거를 보려고 휴대폰을 틀었다가 예. 그 도미니카 경기였나요? 네. 앞에 경기보다 잠들었거든요. 그렇죠. 브라질하고 한다 하다가 안 해가지고. 네. 네, 그 예정 시각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네. 예, 저도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게 세트스코 3대 0으로 그래도 완성을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1, 2세트는 좀 쉽게 가나 싶었는데 3세트가 꽤 접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케냐가 뭐 약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또 아프리카 또 선수들도 잘하지 않습니까? 운동 능력이 워낙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9대 9로 맞선 상황에서 이제 바로 우리 경남 출신 박은진 선수가 연속 2득점을 했습니다. 네. 블로킹으로 한 점, 그렇죠. 이동 공격으로 한 점. 아. 예. 네, 그러면 박은진 선수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우리끼리 김연경 선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제 또 김희진 선수가 예, 김희진 선수도 어제 대단한데 가능할까요? 뭐 그냥 우리끼리라도 그냥 요렇게 뭐 분석하는 걸로. 예. 박은진 선수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예, 좋네요. 나머지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수영 정현영 선수가 오늘 저녁에 경기가 있고 야구 양의지, 스포츠 클라이밍 천종원, 역도 강윤희 선수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무엇보다 저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4년에 한 번이잖아요. 갈고 닦은 기량을 좀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말 올림픽 중계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아마 3년 후에도 3년 후에도 이 이야기가 이 녹음 그대로 옮겨서 3년 뒤에 똑같이 쓴다고 봅니다. 예. 그거 안 되더라고 진짜. 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재수감됐습니다. 네, 우리 사모기가 창원교도소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한 1시간 전쯤에 현장에 가 있었는데 네. 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다는 그 사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지자 분들과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네. 팽팽하게 이제 그 길 하나를 두고 그렇죠.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게 좀 뭐랄까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 이번 판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개인적인 견해가 있긴 한데 이건 공개적으로 좀 밝히기에는 내용을 충분히 정돈된 게 아니라서 제가 뭐 따로 이거를 방송에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정돈이 안 된 게 아니고 몸을 사리시는 거 아닙니까? 몸도 사린다고 하죠, 뭐. 그 김경수 지사하고 좀 뭐
친분이 좀 있습니까?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사우나도 하고 막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긴 인터뷰를 2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남다른 게 있네. 제가 김경수 전 지사하고 부동산 거래가 한 분 있습니다. 예. 제목이 나온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할 정도면 이거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맞습니다. 방금 이거 썸네일 제목 갑니다. 바로 김경수 전 지사와 부동산 거래한 썰 이렇게 제목 들어가면 되겠네요. 썰. 그러면 1호기가 또 부동산이 또 있습니까?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딱 한 건 있습니다. 이게 김해 그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앞에 가로 20cm, 세로 20cm. 그러니까 이게 400제곱센티미터죠. 넓이에 이르는 부동산이 하나 있네요. 제가 거기에 박석을 하나 딱 깔았습니다. 예. 그거를 김경수 전 지사가 직접 거래한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즈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 뭐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박석을 신청했다는 얘기를 좀 이게 좀 과장을 좀 했네요. 좀 부풀려가지고. 이게 근데 조금 다른 게 제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봉화마을에서 우연히 김경수 전 지사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네. 친한 척 했습니까? 제가 뭐 친한 척하고 그러진 않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어떻게든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쑥 지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 인사를 먼저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를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뭐 그런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깐 그 봉화마을 입구에 있는 이제 근처 매점에서 그냥 음료수 좀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가 마침 이제 묘역 일대 이제 보수공사를 좀 하는 뭐 그런 시기였어요. 박석이 제가 이제 있으니까 그때 당시 김경수 지사한테 내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이 그거다. 이거 손대시면 안 된다.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나면 한번 싹 엎고 신청 다시 받아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계속 좀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까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설마 이 4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400제곱센티미터 400제곱미터면 엄청 큽니다. 400제곱센티미터 이거를 예. 나중에 혹시 또 이게 오르기를 바라고 뭐 그런 거 아니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이게 단가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혹시 그 제가 딱 박석을 박은 자리에 석유가 나더라도 그건 내 거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또 지금 생각하니까 구두로 해서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동산 거래를 한 기억이 있네요. 네. 큰 부동산 거래를 했네요. 진짜 큰일 했습니다. 큰일 했어요. 네. 앞서 인터뷰 그 길게 2번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경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붙죠. 이때 김경수 후보가 지지율이 36.6%를 얻고 낙선을 했습니다. 그 개표 당시 김경수 후보 선거 사무실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예. 당시 홍준표 후보가 50% 넘게 득표를 했으니까 36.6% 득표면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또 딱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가 당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아마 가장 최악의 조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어떤 점에서? 기본적으로 경남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 자체도 높은데 당시에는 그 민주당 계열 정당에 대한 반감이 또 그 다른 선거 때보다 유난히 컸던 선거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 출마하면서 이제 그렇죠. 중도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고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보궐선거로 이렇게 당선됐으니까 이 참 진보 진영 쪽에서 참 배신감이 참 컸죠. 무지막지했죠. 네, 사실 김두관 전 지사 중도 사퇴 여판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 정말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더 나았다는 뭐 그런 분위기죠. 그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 통합 진보당을 아주 끝장낸 그 종북 논란이 나온 시기가 또 이때입니다. 경남 지역 선거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 국민의힘 계열과 그 진보 진영이 총 단결해서 1대1로 붙어야 이게 이제 그렇죠. 좀 뭔가 네. 승부가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크게는 이제 도지사 선거가 그렇고 조금 네. 작게는 그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가 늘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연합에 좀 기대할 기대할 게 것도 없죠. 예,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도지사 선거는 여야 대결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홍준표하고 지금 박한수 의원이죠. 예. 홍준표 의원과 박한수 의원이 당시 그 경선을 붙었었는데 그때 박한수 의원이 그때는 시장이었고요. 예. 사퇴하고 이제 이제 경선을 붙는데 이 경선이 차라리 본선이다. 아, 한국 양궁 팀인가요? 예. 뭐 상대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비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보 진영의 후보는 완전히 외면받던 네, 예. 그런 선거였죠. 예. 예, 돌이켜보니 김경수 후보 호출은 그때 좀 땡겨가긴 했습니다. 뜬금없죠. 예. 완전 좀 보면 우리 또 약간 또 이미지가 우리 또 사목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약간 샌님 같은 스타일이 돼가지고 네. 저분이 좀 정치를 하겠나 하는 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그 어쨌든 진보 진영 그룹에서는 지지율이 높기는 했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이제 후보를 또 내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당이 이제 호출을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어찌됐든 정비를 하고 나서 선거에 나섰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세월호 참사가 터집니다. 네. 네. 아이고, 뭐 선거운동이 뭐고 뭐 토론회도 모조리 취소되고 그렇죠. 뭐 어떻게든 얼굴을 좀 알려야 될 그 김경수 후보 그렇죠. 측에서는 참 이게 악재죠. 악재죠. 예. 예. 그 한마디로 김경수 후보에게 유리할 건덕지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선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때 받은 36%에 이르는 이 득표율은 뭐 다른 조건이나 정당이나 뭐 분위기나 이런 도움 이런 거 없이 오롯이 그냥 김경수 당시 후보가 개인기로 개인 플레이로 얻어낸 득표라고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분석을 했죠. 예. 네. 어떤 점이 유권자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김경수 전 지사 이러면은 아까 이호기도 말씀하셨지만 좀 샌님 같은 약간 유약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예, 뭐 많이 알려진 지금보다 많이 알려진 그것도 아니고 근데 막상 선거 운동에 들어가니까 제법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강단이 좀 보인다라는 인상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선거운동 막바지에 그 홍준표 후보와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예. 이때 반응이 생각보다 좀 훌륭했습니다. 예. 네. 그 홍준표라고 하면 그렇죠. 그 말팔세기로는 정치권에서 이제 티어 1등급이지 않습니까? 1등급이죠. 예. 예. 그게 단순히 말을 잘하는 걸 넘어가지고 네. 이 양반이 뭐 상대 약점을 진짜 모지게 파고들고 또 이 콘으로 몰아붙이고 예. 이런 솜씨가 진짜 얄밉거든요. 얄밉정도 진짜 대단합니다. 예. 진짜 아픕니다. 예.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시에도 막 무지막지하게 말펀치를 얼마나 날렸겠습니까? 신나게. 이 공세를 의외로 정말 좀 부드럽고 논리정연하고 때로는 좀 대차게 받아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세련되게 강하다라는 인상을 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좀 이런 모습이 제법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 진영 유권자들이 포기했던 선거를 좀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반응을 끌어내면서 그게 이제 득표율로 이어졌고요. 당시 경남에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김두관이 마지막이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좀 그런 고민을 김경수 후보가 의외로 괜찮네라는 느낌을 줬던 선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선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는 어떤 인터뷰였나요? 예, 이게 2017년에 한 건데요. 이 인터뷰가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되게 많이 남습니다. 그 2016년 12월이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제 제가 고민을 좀 했던 기획인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촛불 시민의 요구라는 게 단순하게 정권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 의제,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를 좀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뭐 김경수 전 지사는 또 여기 왜 인터뷰를 또? 네, 그 당시 그때 김경수 전 지사는 국회의원이었죠. 김해을지역이었나요? 을지역 국회의원이었을 건데 우리가 최순실 얘기할 때 보통 그때 뭐라고 불렀죠, 주로?
비선 실세. 네, 맞습니다. 그 비선 실세가 있다라는 거는 국가가 작동하는 체계가 없었다 또는 체계를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국가의 어떤 작동 체계 그 시스템을 가장 고민했던 정부가 어떤 정부일까를 제가 좀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 내린 답은 참여정부였습니다. 저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어떤 그 시스템 구축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던 대통령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한 정부였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시스템을 가장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정부는 제가 생각하기엔 참여정부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렇죠. 김경수 예. 뭐 이렇게 또 이어지게 맞습니다. 되는군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 어쨌든 그때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인간적 완성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좀 그 수준이 완성도의 수준이 높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어떤 공인으로서의 철학,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선택하는 언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이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훌륭했고 그때 1시간 넘게 얘기했던 내용도 꽤 좋았고. 예, 저는 그랬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많으면 뭐 이번 판결에 아까 뭐라 말하지 않는 이유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거는 딱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가 그 사실 그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판결이나 판결의 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달라붙어서 뭐 이렇게 취재를 하거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할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어떤 개인에게는 김경수 전 지사 개인에게는 좀 모진 시간이겠죠. 2년이라는 게. 뭐 그냥 개인적으로 좀 잘 견뎠으면 하는 뭐 그 정도 감정은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오늘 제목은 부동산 거래로 가는 걸로 하고요. 네네네. 네, 그거는 뭐 그렇고. 그 썸네일 제목이 그 1호기에 그 부동산 거래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도지사가 저를 경남도민일보에 취직시켜줬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제 앞에 그 티오 듣고 싶지 않지만 해주세요. 제 앞에 티오분이 뭔지 짐작이 바로 돼버렸습니다. 제 앞에 그 계신 분이 그 경남도의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그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티오가 나와가지고 그렇네요. 제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그럼요. 김경수 지사가 저를 취직시켜줬어요. 네. 하여튼 뭐 우리 그 1호기야 저는 뭐 이제 뭐 부동산 거래도 하고 지익도 시켜주고. 이거 방송 좀 문제 있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남 지역 그 선수들이기도 했고 김경수 전 지사 얘기도 했으니 가까스로 지역 친근 시사 내용은 갖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모처럼 방송이었는데 조금 더 저부터 텐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 스튜디오 더워가지고 막 지금 텐션이 뚝 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우리 확 올려야 우리 되는데. 그 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슬슬 뭐 다른 업무 체계도 점점 안정화돼 가는 것 같고 사모기도 이제 연착륙하는 것 같고 좋은 소재를 좀 더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저는 손유진이었습니다. 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